선재규 선임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예. 중국 얘기부터 해주시죠. 뭐 이제 춘제가 시작되잖아요. 네. 예. 중국이 이제 1월 22일 이제 네. 춘제인데 중국은 뭐 워낙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그 춘제 특별 수송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지난 토요일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 달 15일까지 40일 동안 특별 수송 기간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뭐 짐작하시겠지만 이제 3년 만에 지금 이제 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집 고향에도 못 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른바 보복성 귀향. 미국에서는 보복 소비라고 그런 게 있었죠. 소비가 급증하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감염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그런 이제 그렇죠. 우려가 커지는 거죠. 와, 근데 그 코로나가 막 늘어났는데 사람들이 걱정해서 안 가고 그런 분위기가 아닌 모양이네요. 그렇죠. 3년 동안 못 갔으니까. 어머니 못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뭐 마스크 끼고 가고 싶은 게 사람 심정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발이 묶여 있다가 그렇죠. 이제 갈 수 억지로.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뭐 이제 걸려도 뭐 전하고 좀 다르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중국 교통부가 올해 이 특별수송 기간에 움직일 중국 사람들이 합쳐서 20억 9,500만 명. 인구가 공식적으로 14억 명인데 그러니까 뭐 엄청난 이동이 지금 예상이 되는 겁니다. 작년보다 근 100% 늘어날 걸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요. 네. 그리고 뭐 특히 이른바 농민공 네. 지방에서 이제 도시에 올라와서 일하던 예. 사람, 노동자들이죠. 한 몇 억 명 정도가 이제 짧은 기간 이제 갔다 오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농촌에 있는 그 고령자, 사실 취약층인데 백신 접종도 지금 그렇게 신통치 않고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고령층 위주로 폭증할 것 같다. 사망자가 크게 늘어난다는 얘기죠. 중국은 화끈하게 갑니다. 지금 영국 보건 데이터 그 분석 기관이 에어피니티라고 있는데 네. 미국 그 뉴스위크가 이거를 이제 최신 보고서를 분석을 했는데요. 네. 현재 뭐 중국 당국은 뭐 몇천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루 코로나 사망자가 최소한 16,000명 정도.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에어피니티 분석은 그 코로나 사망 정점이 한 23일에서 24일 그러니까 이제 춘제 시작된 직후에 그때는 하루에 한 25,000명 정도 늘어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하고 인구 대비로 보면요, 미국이 가장 심각했을 때보다도 거의 한 8배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10,000명이 만일에 사망하면 우리하고도 비교해 보면 20배, 25배 잡으면 얼마인가요? 항상 그거 비교를 하시는데 저는 그쪽이 좀 구체적으로. 약해서 네. 엄청나게 높죠. 엄청나네요. 그리고 이제 이 에어피니티는 중국이 이제 지금 이제 대유행인데 한 번쯤 더 정점을 칠 거라는 겁니다. 그게 한 3월 3일 정도 본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번 대유행으로 중국에서 4월까지 누적 사망자가 한 170만 명 정도 될 걸로 지금 그 영국 그 기관이 추산을 합니다. 와. 그 1월 말에도 한 번 정점, 3월 초에도 한 번 정점. 예, 한 두 번 정도 그러지 않겠나. 사망자가 170만 명. 대단합니다. 네. 이러면서 중국이 또 새 방역 지침을 내놨습니까?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네, 그 연합뉴스 베이징 지국이 어제 전했는데요. 네. 국무부 합동방역기구가 이제 그 전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 내놨는데 이제 코로나 방역안 제 10판이라고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풀기는 했지만 이제 다시 재유행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대비를 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10번째. 예, 뭐 방역 여러 가지 뭐 지침인가 봐요. 유사시에 취할 수 있는 조치, 뭐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뭐 회복 같은 것도 있는데 이제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게 그 바이러스 변이 상황 추적을 훨씬 강화할 거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응급 환자나 중증 또는 사망 환자, 그다음에 이제 입국자 중에서 PCR 검사해가지고 양성 받으면 이제 거기서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도 하는데 네. 그런 거를 실시간으로 추적을 하겠다. 왜냐하면 중국이 그 동안에 좀 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특히 농촌 의료 기반이 취약하니까 이제 거기 대비도 강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중증이나 아니면 변이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 많이 했는데 이건 네. 좀 반길 만한 얘기 그렇죠. 같아요. 지금 뭐 조금 전에 중국 신화통신 보도인데요. 중국 전염 방역
그 감염 관계자 얘기가 네. 지금 XBB 1.5 이게 이제 전 세계 이제 가장 최근에 예. 우려가 크지 않습니까? XBB. 중국은 네. 아직까지는 그게 우세종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지금 독일 DPA 통신 보도를 보면은요,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은 몇 주 안에 이게 우세종이 될 걸로 거의 확실시된다는 게 전문가들 전망입니다. XBB 네. 1.5. 1.5. 네. 여기 그리고 1.5가. 왜냐하면 이제 그 독일 관계자 얘기가 미국도 그렇고 이제 유럽도 그렇고 선진국들이 부스터샷 얘기도 오래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백신을 맞은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면역력이 그때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 특히 XBB 1.5가 그 전염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훨씬 더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감염 확산 속도가. 그래서 독일에서도 우세종이 될 거면 거의 확실시되다. 단 아직은 이게 이제 중증 같은데 간 그런 그 자료 같은 게 아직 나온 게 없고 그 중증으로 특히 중증으로 더 악화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다는 게 이제 조심스러운 전망입니다. 그래서 네. 아직은 새롭게 조치를 이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예, 그러니까 하는데 변이가 있기는 하지만 네. 그게 아주 특별한 변이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건가 봐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예. 보니까 뭐 북동부는 이미 XBB 1.5가 신규 확진이 70% 이상이 됐습니다. 남아공에서도 그저께 처음으로 이게 확인이 됐다고 네. 하고요. 지금 세계보건기구 분석을 보니까 현재 미국, 유럽 포함해서 전 세계 28개국 정도에서 XBB 1.5가 지금 확산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박스노비드 그걸 복제약을 지금 중국에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해서 저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요. 네, 네. 중국이 이미 중국은 이제 화이자나 그 이제 모더나 백신은 승인 안 하고 네, 있죠. 예. 반면에 이제 경구 치료제는 승인을 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중국이 박스로비드하고 머크사의 그 몰루피라비르 네. 오랜만에 들어보죠. 네. 이미 작년 2월에 승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리지널 약은 들어올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머크의 또 다른 그 코로나 치료제가 라게브리오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작년 말에 조건부 승인을 허용한 걸로 돼 있고요. 예. 그래서 저 중국 국유제약사 차이나 메헤코 같은 데서는 지난달에 박스로비드 이제 오리지널 약이죠. 수입 계약을 체결한 걸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비싸잖아요. 그렇죠, 비싸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오리지널 약은 들어오는데 네. 엄청 비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이 복제약, 그러니까 예. 그 제너릭이라 그러죠. 예. 그거를 이제 그 화이자하고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생산을 하는 걸 아마 추진을 하는 모양입니다. 협의를 하는 걸로 지금 로이터가 보도를 했는데 네. 중국 당국은 아직까지 여기서 이제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다. 이거 됐으면 좋겠네요. 글쎄요. 예. 예. 지금 뭐 약값이 엄청 비싼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예. 박스로비드 같은 경우는 로이터가 그 중국 SNS를 인용해서 전했는데요. 이게 중국에서 그 공식적으로 판매되는 가격이 있는데 네. 그거보다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지금 20배가 넘어서 한갑에 5일분이죠 이게 5일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5만 유안 우리 돈으로 923만 원, 아이고. 거의 1,000만 원. 1,000만 원 돈. 네. 그래도 아마 거래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뒤로. 뒤로 어둠에. 그러니까 부자들이 뭐 먹는 모양입니다. 겁나니까요. 아. 그래서 지금 뭐 근데 이제 중국 국가의료보장국이 그 중국에도 이제 보니까 의료보험에 이제 이게 약을 예, 포함시키는 걸 이제 매년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네. 이 화이자 이 박스로비드가 이미 그 작년 3월에 워낙 이제 그때 상황이 안 좋아서 이걸 잠정적으로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제 이제 매년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빠졌다는 겁니다. 빠진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이 중국 의료 그 보장국 관계자 얘기는 화이자가 워낙 높은 가격을 불렀다는 겁니다. 여기 들어오려면 이제 그러니까 기초 의료 보장 품목이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여기 들어가면 이제 많이 팔 수 있잖아요. 중국은 인구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약값을 자기들이 막 되게 낮춰서 많게는 뭐 한 60% 이상 낮춰서 제시를 하는데 화이자는 배짱 장사하는 모양입니다. 뭐 우린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일단 이번엔 빠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화이자 관계자가 오늘 새벽에 로이터에 계속 공급할 수 있도록 중국 당국하고 협의는 하겠다 하는데 뭐 그렇게 뭐 굳이 그렇게 가격을 막 후리쳐가지고선 우리가 팔 필요는 없지 않느냐. 뭐 이런 국내에서도 되게 비싸잖아요. 비싸죠. 예. 국내에서는 뭐 판매되는 건 아니고 정부가 정부가 구입해서 특정한 사람한테 이제 주는 그냥 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근데 그게 되게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히, 지금 보니까 예. 이번에 한 600
품목 정도를 이제 그 중국 그 국가 보장 의료 보장국에서 이제 그 업데이트해서 새로 기초 의료 품목에 포함을 예. 시켰는데 거기 보니까 한약은 2개가 업데이트해서 승인이 됐습니다. 전에 들어보셨죠? 청패 예. 배독탕이라는 거 한약 예. 하고 하나 더. 요거는 이번에 그 계속 이렇게 기초 의료 그 품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다고 합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예, 이런 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그래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박사 로비드 세상에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한 갑에 923만 원 정도가 된다니 아유 참. 그렇죠. 예, 이거를 50만 원 원래 50만 원짜리니까 그렇죠. 한 50만 뭐 원 한 정도 되죠. 좀 화이자도 좀 싸게 팔고 중국도 많이 사고 그래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중국 상황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공장 항구 이런 것도 재기능을 못 한다고요. 글쎄 뭐 그럴 거라고 짐작은 했는데 네. 지금 미국 그 CNBC 보도인데 홍콩 쪽 물류 그 업계 쪽 데이터를 인용해서 전했는데요. 중국 노동력 뭐 절반 많게는 4분의 3이 이미 감염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동에 엄청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공장들이 이달 하반부터 다음 달 상반까지 그 화물 운송 계약했던 걸 다 취소했거나 연기를 했다는 겁니다.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춘제 이후에 특히 물동량이 많이 빠질 것 같다. 그런 그 얘기. 그러니까 뭐 중국 항구도 지금 뭐 문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해운 추적 사이트 마린 트래픽 쪽 그 집계인데요. 지금 중국이 그 이제 개방하고 나서 올해 첫째 주 상하이 항구에서 이제 한국 이제 못 들어오고 이제 하역할 이론이 없으니까 네. 바깥에서 대기하는 그 화물선 그 물량 이게 선박 물동량 기준으로 이게 이제 TEU 그 컨테이너 하나 분량으로 해서 네. 그게 32만 한 2천 TEU 정도다. 그러니까 작년 4월 이후에 가장 많은 그 물동량이 지금 내리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거는 뭐 중국 닝보나 칭다오 항구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 정말 한 절반 정도 걸려 있나 봐요. 그러니까요. 예, 정확하게는 잘 뭐 발표가 안 나는 그래서 거지만 지금 뭐 물류업계 관계자 얘기가 춘제 이후에는 더 심해질 거다. 그래서 지금 올 1분기가 자기가 볼 땐 글로벌 그 공급 그 물동량 예. 움직임의 그 어떤 그 시험대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고향 갔다 와서 이제 잠복기라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아까 그 3월 이후에- 3일 네. 이 두 번째 정점일 것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는 중국이 뭐 조금만 기침만 해도 이렇게 막 전 세계가 다 흔들리네요. 예, 좀 살살하지. 하여간 뭐 막을 때는 그렇게 험악하게 막다가 또 풀 때는 이렇게 푸네요. 화끈합니다. 예, 진짜 화끈하네요. 예, EU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유가 그동안에 뭐 계속 뭐 중국 눈치 보고 뭐 예, 이랬죠. 근데 일단 지금 그 워낙 그 코로나 확산세가 이제 심각해서 그런지 예. EU도 지금 뭐 문을 좀 닫는 모습이 예. 완연합니다. 예. 이제 아시다시피 중국이 이제 어제부터 예. 이제 완전히 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EU도 그런데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토요일부터 중국에서 오는 탑승객 전원을 이제 출국 전에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고요. 그다음에 네덜란드도 내일부터 이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유럽 연합 차원에서는 이미 결정을 했는데 이제 각 나라별로 각 나라별로 예. 이제 실행하는 건 자기들이 예, 예. 알아서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뭐 그랬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일찌감치 그렇게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EU가 권고하고 나서 독일, 스웨덴, 벨기에도 그렇게 했고 여기 이제 이번에 포르투갈하고 네덜란드도 여기 이제 동참을 한 겁니다. 유럽연합이 모레 보건안전위원회를 소집해서 이제 회원국들이 어떻게 이해하는지 점검하는 회의를 한다는데 네. 그 전에 그 다른 회원국들도 이쪽에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런 관측이고요. 독일은 그 처음에 독일도 지금 뭐 좀 망설이다가 중국발 입국자 사전 검사 의무화했죠. 네. 그리고 독일 외교부가 지난 토요일 트위터에다가 중국도 웬만하면 가지 마라. 왜냐하면 지금 현지 감염 사태가 심각하고 특히 이 의료 체계가 그러니까 혹시 현지에 갔다가 코로나 걸리면 이거 방법이 없다.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웬만하면 가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근데 네. EU는 주로 이제 사전 검사만 하는 거죠. 그렇죠. 사전 검사죠. 예, 우리처럼 들어온 다음에 하는 거 아니고. 우리는 들어오면 이제 전수 검사인데 예, 예. EU는 들어오면은 그 뭐죠? 무작위 예, 검사하는 무작위로. 이제 그것도 이제 국가별로 좀 다릅니다. 네.
근데 뭐 사전 검사 하고 들어와도 우리도 한 뭐 국내에도 한 20%씩 그렇죠. 걸려. 20% 있고 일본도 지금 들어오면 이제 사전 검사하고 전수 검사로 하는 걸로 제가 토요일부터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게 잠복기?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잠복기. 가짜? 그럴지도 모르죠. 네, 가짜. 그리고 이 민감도에 네. 키트의 민감도에 민감도가. 국가마다 좀 차이가 그렇죠. 있다라는 그렇죠.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바이러스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가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검사하고 48시간 안에 또 무슨 뭐 네.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사실 굉장히 아픈 사람은 안 오잖아요. 그렇죠. 아픈 사람이 여행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 심리가. 그런데도 20%인 거 보니까 진짜 중국 한 50% 걸려 있나 봐요. 그러게요. 참. 자, 이제 미국 예.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얘기가 워낙 좀 네. 많았다 보니까 미국 얘기 좀 해보죠. 우리 지난 시간에 하원 의장 네. 선출 늦어지고 있는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는데 결과가 나왔나 봐요. 드디어 네. 메카시 그래서 결국 됐네요. 결국 됐습니다. 네. 네. 15번 만에 뭐 370 동안. 몇 번은 아니네요. 5번 만에 붙었습니다. 참 네. 진짜 뭐 붙었죠. 재수 삼수가 아니라 진짜 15수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시간으로 지난 토요일 이제 선출됐고요. 네. 이제 감개무량한 첫 연설을 했습니다. 아,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이제 됐다. 그래서 미국의 오랜 문제가 채무하고 중국 공산당 부상을 막는 거다. 내가 이거 반드시 해결한다. 정말요? 특위 구성하겠다. 이 사람은 이전부터 아주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원 의장이 되면은 중국 특위 만들어 가지고 아주 확실하게 선보겠다고 해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덧붙여서 역시 이 공화당 굉장히 강한 인사거든요. 네. 뻥 뚫린 남부 국경 이거 반드시 내가 막는다. 그다음에 에너지 정책도 이런 식으로 놔두면 안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 덧붙여서 지금 미국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른바 워크 이게 이제 WOK 이 주입 교육도 이거 빨리 막아야 된다. 법도 이 관련 법도 제정하겠다 했습니다. 이 워크라는 게 이제 깨어 있는 이란 뜻인데 뭐 아시겠지만 인종차별, 성차별, 뭐 그 성소수자, 네. 그다음에 뭐 사회 정의, 그다음에 정치적인 올바름 같은 걸 이제 학생들한테 교육시키는 건데 네. 공화당 강경파들은 애들한테 그런 식으로 그 사상주의 좌파 사상주의한다고 아주 그 동안에 아주 굉장히 불만을 보여왔거든요. 손 보겠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아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강하게. 그러면서 이제 이 메카시 신임 상원의장이 네. 나의 궁극적인 책임은 공화당도 아닌 미국이다, 우리나라다. 그럼 이제는 대통령 정책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출 때가 됐다.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말은 다 맞는 말 같습니다. 말은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게 참 15차례 투표하고 그렇다고 득표 수가 늘어난 것도 아니거든요. 216표. 원래 218이었거든요. 네. 그 과반이. 네. 그럼 2표가 모자란데도 된 게 보니까 이게 또 참 미국 의회가 참 묘한 게 있는 게 이렇게 이제 의원들이 한 명 한 명 나와서 나는 메카시, 나는 뭐 이렇게 하는데 프레젠트라는 표현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나는 누구도 지지 안 한다. 어떤 의미에서 기권인데 그렇게 되면 그게 과반에서 빠진답니다. 그래서 216표가 과반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 전자투표하는 게 아닌가 봐요. 나와서 그러니까 사람 이름을 부른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트럼프, 뭐 나는 뭐 이런 여러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권이죠. 기권이네요. 그래가지고 됐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15번 하는 거네요. 네. 예, 그런데 네. 이제 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공화당 강경파가 그렇게 계속 반대하니까 이제 그걸 네. 무마하려고 네. 이제 여러 가지 뭐 협상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은 하원 의장을 이제 끌어내리려면은 그 과반 그러니까 그 지도부가 결의안을 내야 되는데 원래는 그 2019년 전에는 민주당 그 하원 의원 누구라도 해임 결의안을 낼 수 있었는데 그걸 없앴는데 그걸 환원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이 낼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있고 또 공화당 내에서도 이 사람이 이제 그 입지가 약화가 된다는 거죠. 하원 의장이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뭐 딴지 거는 의원들이 뭐 그래 그래서 이제 하원 의장 입지가 굉장히 약화된 게 이제 앞으로의 이 사람이 이제 공화당이 어떤 뭐 이런 걸 하는데 이제 걸림돌이 될 거다. 그렇군요. 지도부 눈치만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전체를 이제 봐야 되니까. 전체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예. 이제 민주당 그 펠로시 직전 하원 의장이 그 하원 의장 그 권한이 엄청나게 축소됐다. 이거는 미국 의회의 아주 불행한 일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러 기록이 있고 좀 의미가 있는 이번 투표였던 것 같고요. 이 네. 선출 투표가 10차례 이상 이루어진 것도 굉장히 기록적인 거잖아요. 그럼요. 지금 네. 보니까 뭐 두 번 이상 된 것도 1923년 이후 처음이고 10번 이상 이루어진 것도 1859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예. 100몇십 년. 100년보다 훨씬 더 예. 오랜만에 그러니까요. 이렇게 돼서 이제 진짜 어렵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네요. 자, 하나 더 네. 인도 그 G20 의장국이 인도잖아요. 그렇죠. 예, 그 또 뭐 좀 목소리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도가 그 이번에 이제 의장국 이제 순회 의장국 네. 됐죠 올해.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뭐 하는데 뭐 이제는 개도국 그 대장 노릇도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네, 좀 의사를 해야죠. 밝혔- 예. 네. 그래서 인도 외교부가 이제 오는 12일부터 13일 이틀 동안 한 120여 개 네. 개도국 정상들을 초청해서 화상회의를 하는데 그 명칭이 글로벌 사우스 정상 목소리. 네. 글로벌 사우스라는 게 뭐 아시겠지만 글로벌 노우스 하면은 이거는 이제 서방 잘 사는, 선진국들인데 예. 거기 이제 우리는 대척이다 예, 예.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이제 인도 외교 차관이 이거 이제 기자들한테 브리핑하면서 우리는 항상 국제 무대에서 맨 앞에서 개도국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는데 뭐 개도국 목소리 별로 반영이 안 되지 않았느냐. 이번에 우리가 G20 의장국도 했으니까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게 이제 대변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G20 이제 정상회담이 9월에 뉴델리에서 열리는데 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개도국 이슈도 본격적으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네. 그동안에 비동맹 외교였는데 이제는 다자동맹 외교. 이거 다자동맹 외교는 시진핑이 그동안에 계속 했는데 모디가 이제 당신 혼자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뭔가 좀 대장 노릇 하겠어. 그러니까 중국하고 본격적으로 기싸움할 것 같습니다. 예. 다자간으로 되면 좋은 건가요? 저희 인도가 요즘에 뭐 보면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면에서 맞아요. 목소리가 예, 커집니다. 예. 뭐 세계의 어떤 생산국으로서도 그렇죠. 조금 지위가 올라가는 것 같고요. 인구가 많고 그러니까요. 수십 년 전에 어. 중국이 올라올 때처럼 그런 그렇죠. 느낌이 그런 좀 들기도 느낌. 하네요. 예.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터키 얘기가 있는데요. 미국하고 터키의 뭐 관계입니까? 아니면 뭐 호칭에 대한 얘기? 터키 명칭이 네. 튀르키예로 바뀌어서 많은 네. 나라가 튀르키예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은 그동안에 그냥 계속 터키를 터키. 썼습니다. 아, 그랬나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이제 그 터키하고 이제 튀르키예하고 그 이슬람 무장 세력 이제 공동 하는 그 성명을 내는데 거기 명칭이 터키가 아닌 튀르키예로 됐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 튀르키예 측에서 요청을 해서 그렇게 앞으로는 쓰기로 했다. 다만 미국 사람들이 대부분 터키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일반적으로는 통용을 허용하겠다. 그런데 터키가 사실 칠면조라는 뜻이 있잖아요, 영어로. 그리고 또 이게 보니까 속으로다가 멍청이라는 뜻도 있답니다. 가지고 그동안 이제 불만이 많았는데 이제 미국이 이제 최근에 에르도안 목소리가 커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한 거 아닌가. 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우리도- 미얀마는 예. 미국이 지금도 계속 범하거든요. 범하고. 아, 그런가요? 아직도요? 네. 예. 그 영국도 지금 범하로 제가 쓰는 걸로 압니다. 예. 근데 보니까요, 지금 뭐 서방국들도 들쭉날쭉입니다. 호주, 캐나다, 인도,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튀르키예를 써주는데 영국, 아일랜드, 남아공 같은 데는 아직도 터키로 돼 있고요. 우리는 튀르키예로 하죠. 우리는 튀르키예를 쓰죠. 근데 터키가 조금 더 익숙한 것 같기도 하고. 익숙하죠. 네. 터키 하면. 근데 이제 터키가 칠면조니까. 그래서 아, 이게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나라 이름 바꾸는데 참 에르도안이 그동안에 목소리가 좀 세졌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뭐 좀 이제 조금 아까 인도가 막 그냥 우리가 뭐 이러니까 이제 근데 참 선진국에서 이렇게 다변화된다는 거는 뭐 나쁠 거 없죠. 그렇죠. 전 그동안 뭐 미국과 중국 뭐 둘이서 다 해먹었는데 이제 하고 뭐, 또 싸우고 하니까 네. 힘들었는데 글쎄요, 좋은 쪽의 결과 있을런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 다양한 국제 뉴스 살펴봤습니다. 손주혁 선임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